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점성학 차트에서 생시 보정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정확한 생시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게 기록된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시 보정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일단 네 가지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정이 왜 필요합니까? 생시 보정은 일단 우리가 사건, 사고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차트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일대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어,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금전운, 뭐 직장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다 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센던트. 상승점입니다. 상승점. 그리고 미드헤븐. 이거는 우리가 천고점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1도가 바뀌면 4분 정도의 생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면 이 4분 단위도 조정을 해 간다. 이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생시 보정은 35세 이상, 그리고 굵직한 인생 사건이 충분히 쌓인 사람에게 정확하죠. 그러니까는 그냥 무던하게 살았다. 일생일대의 사건이 없다. 뭐,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결혼을 몇 년도에 했다. 그리고 뭐, 다친 기억도 없다, 입원한 기억도 없다, 뭐, 이렇게 되면요. 그닥 이게 생시 보정하는데 방법이 그닥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도가 4분이 되는 원리 이것도 한번 볼 건데, 이게 지구 자전, 그리고 황도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거든요. 그래서 1도가 왜 어떻게 4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도는 우리가 그 점성학 차트는 360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다.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도는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수치를 가지고 1도가 4분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지구가 이제 자전 속도를 단계적으로 나누게 되면 1분에 이제 0.25도씩 이동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게 이제 뒤집어서 환산하면 1도에 4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루는 24시간인데 그래서 360도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0.067, 0667시간이 나온다. 이게 이제 환산하면 4분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4분이 된다. 이게 이 24시간에서 360도, 우리 그 천궁도의 360도죠. 그것을 나누면 4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어센던트에 적용이 됩니까? 라고 하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황도의 별자리가 동쪽 지평선으로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이다. 그러면서 어센던트도 1시간에 15도씩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환산을 했을 때 어센던트 1도는 4분의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4분마다 어센던트가 1도씩 바뀐다라고 했을 때 오전에 7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자자리 10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근데 7시 4분이 됐잖아요. 사자자리 11도가 되는 거죠. 그럼 8분이 되면 12도가 되고, 20도가 되면 15도, 8시가 되면 25도,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5도, 30분에 15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4분마다 어센던트 1도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정에서 이 어센던트, 아니 그 1분에 4도 차이 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행성이 이제 어센던트에서 정확히 합의되는 지점.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을 때는 비너스가 어센던트랑 합을 이룬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에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1도 차이가 사실은 1년에 오차로 이어집니다. 태양이 사실은 그 한 칸씩 움직이는 거 1도씩 움직일 때 1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예측이 4분 오차가 생기면 1년씩 어긋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렇다. 이론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요. 생시 4분이, 그러니까 4분만 틀려도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이 1년씩 어긋나거든요. 1년씩. 그러니까는 이 작은 시간의 오차가 전체 해석을
뒤흔들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생시 확인이 보정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가 자전한다. 24시간에 360도이다. 그리고 1시간에 15도씩 이동한다. 분당에 0.25도이고, 그래서 1도는 4분이다. 이게 선생님들, 그리니치, 우리가 그리니치 천문대를 쓰잖아요. 그리니치 천문대. 그러면서 우리가 동경 135도를 쓰거든요. 동경시 135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동경시기 때문에 일본 시간이에요. 일본 시간. 일본 시간인데 우리가 일본 동경시에서 동경에서 대한민국 서울로 넘어오는 게 그 103, 아니 그 15도 차이가 나거든요. 15도. 그래서 우리가 그 15도 차이가 나는 게 30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사주명리를 봤을 때, 사주명리에서 뭐 11시부터 1시, 그다음 1시에서 3시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이렇게 되었냐고 하면 이 30분이요. 태어난 지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동경시로 사용하는 거랑 대한민국 서울시로 사용하는 게 30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부터는 30분씩 미뤄서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주 명리할 때 요게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그 점성학을 할 때는 이게 필요 없이 우리는 몇 시 몇 분까지 다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도씩 차이가 나는 게 나중에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조금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센더트 1도가 생시 4분이다. 간단하지만 이 원리 하나가 생시 보정의 전체 핵심이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생시 보정하는 방법은 솔라 차트, 솔라 아크에서 보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으로 해서 달과 어센던트 MC의 이동으로 역산을 한다. 그리고 트랜짓으로 보정한다. 실제 행성의 이동과 우리 삶을 대조를 해서 만든다. 그리고 어센던트 보정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센던트는 외모나 성격으로 어센던트 성자를 먼저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솔라크, 그 다음에 프로그레션, 그 다음에 트랜짓 보정하는 것은 앱이 다 필요하죠. 앱이. 앱이 필요합니다. 이거 네 개가 다 앱이 필요한데 어센던트 보정은 사람의 그 첫인상, 생김새, 외모를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거를 가장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솔라크를 보정한다라는 거는 태양은 1도씩 이동하거든요, 하루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자리로 들어갔잖아요. 6월 21일이 하지였는데 하지 17시 24분 이때가 이제 하지 절입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절입 시간. 그러면 하지 들어가면서 이 시간 이후로 보면 이제 쌍둥이 자리에서 계자리로 이동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1도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가서 쌍둥이에서 개자리로 움직이고 또 한 달이 지나가서 30도, 1도에서 30도까지 가고 나면 이제 사자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라르크에서는 1도씩 움직인다.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는 30도 이동하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주요 사건 시 어떤 행성이 어센던트나 아니면 이 MC와 컨정션이 되었는지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결혼한 시간, 결혼한 나이, 결혼한 나이, 그러니까 비너스, 결혼은 우리가 보통 비너스라는 행성으로 봅니다. 근데 비너스가, 내가 결혼할 당시에 어센던트랑 합을 했냐, 컨정션을 했냐라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나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센던트나 MC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꾸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약간의 시간도 걸리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일단은 패스합니다. 근데
정말 안 나올 때는 이 부분으로 보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솔라크 보정은 태양이 1도씩 움직이는 것,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행성이 어센던트나 미드헤븐, MC 부분에 합을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경우에는 어센던트나 MC에 합을 한다. 그럼 취직을 했다.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 취직을 하는 행성이 뭐 주피터도 될 수 있고 마스도 될 수 있는데 이런 행성이 어센던트하고 컨정션 그 MC에 컨정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역추적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한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레션이나 트랜짓으로 보정을 한다. 근데 프로그레션 방법은 출생 후 하루를 1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프로그레션 달이 어느 하우스에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레션도 어센던트와 MC 이동을 역산해서 생시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트랜짓. 지금 이 트랜짓은 외행성이 감수점,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의 그런, 앵글 포인트 있잖아요. 이거와 합충, 그 다음에, 합충과 그 다음에, 방을 이룰 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알려진 사건들과 트랜짓, 외행성의 위치를 다 대조해서 어센던트 도수를 역산합니다. 그래서 토성이 어센던트 통과했을 때 큰 책임이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때 어센던트 도수를 보고 토성의 위치를 확인해서 역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책임, 큰 변화 뭐예요? 이게 이제 소소한 일상의 그런 소소하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큰 책임, 큰 변화, 뭐 내가 결혼을 했다. 결혼한 것도 큰 변화. 그러면 아이를 낳았다. 이것도 큰 변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거고, 만일에 큰 책임 변화, 이게 결혼과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 어떤 게 큰 책임인지, 큰 변화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렌지 보정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음, 어쩌면은 뭐 할 줄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어센던트 보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센던트는 상승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내가 태어난 지점을 나타내죠. 태어난 시간. 그런데 이걸 모르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태어난 시간을 모르면 일단 오전, 오후, 뭐, 밤, 이렇게 확인했다. 시간대별로 어센던트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30분 단위로 이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확인한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생시 범위를 파악해야 된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밤인지. 그러면서 30분 단위로 좁혀가고 어센던트 소수를 계속 좁혀가면서 찾는다. 그런데 외모나 기질 판단을 했을 때 이거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 없이 자기 관찰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전 보정 순서는 이렇습니다. 생시 범위를 설정해라.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 그러면서 어센던트나 미드앱은 MC의 변화를 확인해라. 그리고 인생 사건의 목록을 작성해라. 결혼과 이별과 취업, 사고, 이사, 출산 이런 거를 한 10개 정도를 작성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솔라크나 트랜짓이나 이걸 보고서 생시를 도출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추가 사건으로는 도출된 생시를 다른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보정을 해라. 이게 방법입니다. 사실은. 근데요. 우리가 솔라크 보정했을 때 첫 번째 그 사건 목록 결혼이나 이별, 뭐 취업, 이직, 폐업, 수술, 사고, 입원, 이사, 뭐 출산, 부모님 사망, 큰 성공, 수상 뭐 이런 걸 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예를 들면 2010년 5월이다, 2015년 3월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보정을 해 나가는데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어센던트에 우리가 그래서 특징을 아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기란다. 그 점성학 기본 과정 하잖아요. 기초 과정.
점성학 기초 과정을 했을 때 선, 문, 어센던트를 특징들을 다 파악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이렇게 어센던트의 특징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외모적인 기질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서 생시를 추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자리의 어센던트다 하면 외모가 뾰족하다. 뾰족한 턱이 일단 좀 뾰족하다. 그러니까 양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양이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날카로운 이목구비, 약간의 붉은색의 피부, 그리고 활동적인 체형이고요. 성격은 솔직하고 직접적이다. 에너지 넘친다. 리더십이 강하고 조급하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센던트 양자리에는요.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센던트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어센던트가 아니라 얼굴을 봤을 때 이마 여기가 상정, 중정, 하정이거든요. 그러면 상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0도에서 10도 이내에 에리즈 양자리에 0도에서 10도 이내에 태어났을 확률이 많다.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11도에서 20도 사이에서 태어날 확률이 많고요. 여기 제일 하정 부분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21도부터 30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얼굴이 요렇게 좀 턱이 요렇게 생겼어요. 턱이. 그러니까 이렇게 후덕하게 생긴 게 아니라 요렇게 좀 생긴 게 양자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격도 좀 급하고 솔직하고 이런 게 이제 양자리로 볼 수 있다. 그럼 황소자리는요? 황소자리는 튼튼한 목, 어깨가 있고요. 안정감 있는 체형에다가 부드럽고 매력적인 인상입니다. 어제는 여기도 비너스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고집이 있겠죠. 그러면서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흑사인과 비너스를 쓰는 거잖아요. 이런 특징을 알아서 황소자리를 보는 건데 황소 자리가 만일에 썬이 아닌데 황소의 썬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하고 얼굴이 좀 커요. 그리고 약간의 곱슬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황소 자리일 확률이 많겠다. 그러니까 내가 써니 황소일 때도 이렇거든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머리가 곱슬곱슬 곱슬머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황소 자리는 얼굴이 동글동글한데 앞장구 뒷장구거든요. 그게 황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런 부분이 넓다. 이거는 사자이고요. 앞장구 뒷장구 일대에 황소 자리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간 튼튼한 목, 어깨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안정감 있는 체형 그리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조금 부드러운 인상입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조금 느리다. 좀 느리다. 느리고 약간 안정지향이다. 변화 싫어한다. 이런 거면 황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요, 팔 다리가 길어요. 그런데 특히 손가락이 길어요. 그리고 약간 다재다능하고 민첩합니다. 호기심 천국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외모가 팔 다리가 길면서 특히 손가락이 긴 사람들 쌍둥이 자리라고 볼 수 있고 호기심이 많고요. 빠릅니다. 그러면서 소통을 즐기지만 변덕스럽다. 이게 쌍둥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센던트 개자리는요, 부드럽고 둥근 인상, 부드러운 인상, 둥근 얼굴, 통통한 볼, 모성애적인 분위기. 어센던트 개자리는요, 일단 가슴이 큽니다. 가슴이 크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흰색이 가까운 피부. 이게 개자리 외모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감수성이 풍부하고 가정적이고 타인을 잘 돌보지만 소심하다. 그러면서 상처를 잘 받는다. 이게 개자리인데, 일단은 개자리가 썬이 아니라면 가슴이 크다. 이러면 100% 개자리가 어센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부는 흰색이 가까운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단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타인을 잘 돌보는 것, 이게, 개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자는 머리카락, 머리, 외모,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사자가 써니 아닐 경우에 어, 머리가 좀 커요.
그러니까 대두입니다, 대두. 큰 머리를 가지고 있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특히나 이 머리에 신경을 헤어에 신경을 많이 써요. 헤어 뭐 그러니까 뭐 펌을 하든 이렇게 아무튼 외출을 하거나 자기의 그런 입지를 봤을 때 헤어 쪽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들 사자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고 관대한 사람이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욕구 필요한 게 인정욕구. 그러면서 자존심 강하고 리더십이 있다. 이게 이제 사자인데 자존심도 다 강하고 양자리도 자존심 강하고 리더십 있죠. 양자리도 리더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긴 걸 보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큰데요. 황소는 앞장구 뒷장구인데 얘네들은 여기가 커요. 여기가 이렇게 커서 머리띠 하면 안 이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요쪽이 큰 것들은 어쩌면 사자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있죠. 머리에, 머리카락에 유난히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머리 하면서 외출할 때 헤어롤, 이거 앞머리 헤어롤 이런 거 하고 가잖아요. 특히 사자는 앞머리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헤어롤을 말고 외출할 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 젊은 학생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긴 하던데 학생들도 모두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어롤 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그 사자자리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센던트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처녀자리는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약간의 섬세한 이목구비가 있고 마른 체형이에요. 좀 말랐다. 좀 말랐고 봉사정신이 뛰어나죠. 그러면서 뭐 겸손한 거, 완벽주의 성향, 분석적이다, 디테일하다 이런 건 있는데 처녀자리는 일단 수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는 방법, 옷 입는 방법이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청바지에 티셔츠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옷도 실용적으로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옷 입는 모습을 보고 이제 처녀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처녀자리가 약간 이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의 체형이 그렇게 막 이렇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천우자리는 그냥 좀 깔끔하다. 깔끔한 인상을 준다. 그러면서 약간의 마르다. 마른 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처녀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천칭. 천칭은 천칭자리는 일단 약간의 그런 잘생김, 처녀 총각들이 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약간의 그런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서 보통 체형인데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사교적이고 친절한 사람들, 우유부단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들, 천칭자리. 그러니까는, 이 조율을 잘하는 사람들, 천칭자리도 특별히 막 특징이 있게 생긴 건 아닌데, 일단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미남미녀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율을 잘하고, 자기 스스로의 일하는 것도 조율을 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우유부단함, 이런 게 있는 것, 그게 천칭이고요. 정갈은 굉장히 강력하고 깊은 눈빛이 있죠. 이게, 정갈 자리는 한국형 미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형 미인들. 그 다음에 눈빛 있죠, 눈빛.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고 날카롭습니다. 눈이요, 요렇게 찢어져 있어요, 요렇게. 이 눈을 잘 못 그리겠지만, 이게 눈이 전체적으로 뭐 반달눈도 있고, 뭐 눈이 큰 것도 이럴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전체적이게 이렇게 가늘고 길어요. 이 눈동자에 보면 강렬한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늘고 긴 눈썹, 이쪽이 좀 길다, 끝이 길다, 이런 게 정갈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눈이 좀 작아요. 작고, 길면서 강렬하다. 그러면서 강렬하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밀스럽고 강인함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이 좋다, 끈기가 있다, 그리고 질투심이 많고 복수심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갈이고요. 사수자리는 팔 다리가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맞나? 아닌 것 같다. 약간의 이국적으로 생기고, 팔 다리가 길쭉길쭉하고, 약간의 그런, 그, 허벅다리 있죠. 고관절 있는 허벅지 부분, 이 부분이 튼튼합니다. 그게 이제, 사수 자리이고요. 약간의 자유롭고 낙천적이다. 모험심이 강하다. 솔직하지만 무모할 수 있다. 이게 사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 자리. 염소 자리는, 목이 짧아요. 일단. 목이요. 짧아요. 그리고 뼈다가 좀 굵고 통뼈, 통뼈. 그리고 각진 얼굴. 이 얼굴이 보통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얼굴이 약간 네모지게 생긴 각진 얼굴이 좀 많아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들어간 각진 얼굴. 그러면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고 키는 별로 안 커요. 목이 짧아요. 키는 크다 하더라도 목이 짧아요, 일단. 그리고 단정하고 성숙한 분위기이고, 책임감 강하다, 현실적이다, 인내심 깊다, 목표지향적이고, 보수적이고, 신중하다, 권위주의다, 권력, 권력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사람들이 염소자리고, 물병자리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상, 그리고 지적이고 몽환적이다, 호리호리하다, 그리고 중성적인 매력이 있다. 물병자리도 특히 체형이 막 눈에 띄는 체형은 아닌데, 이 물병자리도 때에 따라서는 목이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목이 짧다. 그리고 약간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얼굴인데 이것 또한 독창적이고 자유롭다.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약간 냉정하고 예측 불가능함 이런 게 있고 물병자리도 약간 눈이요. 요렇게 좀 이제 그 정갈은 외꺼풀이거든요. 쌍꺼풀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약간 외꺼풀인데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눈 있잖아요. 그런 눈, 물병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물고기 자리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크고 촉촉한 눈, 둥근 얼굴, 통통하거나 부드러운 체형. 여자 물고기들은요, 예뻐요. 그리고 남자 물고기들도 약간 부드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 물고기들이 그 약간의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가 많이 강해요. 그래서 또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도 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자리가 약간 동정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희생적이고 현실 도피적 경향이 있고 경계심이 좀 약하다. 이게 이제 어센던트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어센던트 보정하는 거는 이것 또한 생시를 역산하는 건데 보통 2시간마다 성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계속 돌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센던트가 계자리일 때 뭐 이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는 방법밖에 없어서 대충 이제 오전 6시는 계자리다, 8시는 사자다, 뭐 10시는 처녀다, 오전 12시는 천칭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반드시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때마다 시간을 좁혀가면서 어센던트를 맞추는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뭐 30분씩 바꿔가면서 입력하고 어센던트가 추정 성자로 나오는 시간대를 찾고 2시간 범위 내에서 도수를 계속 좁혀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계자리를 찾았다. 그러면 여기서 30분 단위로 또 4번을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좁혀가면서 찾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센던트 보정하는 거, 그래서 어센던트의 성자를 찾았으면 굵직굵직한 사건 한두 개만 대자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추정 생시는 예를 들어서 오전 7시 반이다. 그러면 사자짜리 15도 정도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결혼한 해에서 나이 28살에 결혼했으면 그 어센던트를 이동해서 28도를 이동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행성의 위치도 확인해야 되고 어 맞으면 확정하겠지만 아니면 30분씩 조정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시 보정의 핵심은 봤을 때 어센던트와 MC이고요. 그리고
상승점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센던트 하강점도 봐야 되고 MC 중천 그 다음에 IC 전적 이것까지 다 기준점이 되는 게 앵글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앵글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앵글 포인트가 어디 지점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상승점 같은 경우에는 나의 첫인상, 외모 이런 걸 보는 거고 하강점은 배우자, 파트너십이 어떤지. 그 다음에 MC는 나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는 거고요. IC는 나의 가정, 뿌리, 내면을 상징할 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대형 사건 발생 시 토성,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노드 이게 어센던트 MC에 강하게 작동하는데 이게 컨정션이 되거나 그 다음에 뭐 트라인 제가 지금 트라인 그 다음에 섹스타일 이런 거를 확인을 다 했는데 결론은 별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승점으로 확인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혼 시점도 목성이 어디 하우스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결혼을 하면서 책임과 헌신이니까 토성도 뭐 이렇게 들어있어야 된다. 달도, 그러니까 목성이 칠하우스에 있던지, 토성이 칠하우스에 있든지, 달이 칠하우스에 있던지, 그리고 어센던트, 디센던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결혼 생시 보정할 때. 그래서 결혼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본다. 그리고 직업 변화로 볼 때는 MC로 본다. 그러니까 10번 하우스의 직업이 변경이 되는데, 토성은 내가 구조적인 것, 책임지는 것, 그리고 목성은 확장이 되는 기회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목성이 MC랑 합을 했다. 그러면 승진으로 보고 명왕성이 MC와 합을 했다 하면 직업이 완전 변하는 시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업을 했는지 승진을 했는지 창업을 했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 그래서 생시 보정할 때 핵심 요약은요. 일단 각도 확인하세요. 앵글 포인트, 각도, 그 다음에 대형 사건, 결혼이 언제 됐는지, 7번 하우스에 어떤 행성이 들어가서 활성화가 됐는지, 그리고 직업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이거 점성유년이라는 책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성술에 관련되어 있는데, 전부 중국 글자잖아요. 중국 글자라서 내가 이거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요. 물론 뭐 중국 글자인지 알고 사긴 했지만, 아, 괜히 샀다. 후회는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4장, 여기에 보면 생시를 보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루도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생식 교정론이에요. 정확한 차트를 낼 수 없으니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렇지만 점성학에서 출생 시간을 교정하는 특수한 방법이 있다. 이거를 생시 교정이라고 부르고 이사나 이민이나 중병, 큰 사고, 부모 사망, 자녀 출생 같은 인생의 대사건의 기준점이 된다. 그 연애나 짝사랑처럼 당사자만 중요하게 느끼는 사건은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함께 5년 이상 살았거나 실제로 결혼한 경우라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동거도 있잖아요. 5년이 안 되면 알 수 없어요. 여기서 교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실전 자기가 이제 교정을 한 사례인데 영국 인도계 사람인데요. 상황이 영국계 인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스페인에서 출생했어요. 부모가 알려준 시간이 인도, 영국, 스페인 중 어느 시간대인지 불분명하대요. 그래서 세 가지 차트를 다 빼보니까 영국, 스페인 차트는 어센던트가 개자리고 인도는 처녀자리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불일치가 된 거고 솔라크로 봤을 때는 영국 차트로 봤을 때 토성이 8, 9세의 어센던트에 접근을 했다. 스페인 차트로 봤을 때는 토성이 14, 15세의 어센던트에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봤을 때 친구가 14세 때, 이 친구가 14세 때 가족의 사정으로 인도에 귀환이 됐대요. 그리고 축구 중에 골절을 했다. 이런 것도 스페인 차트에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 궁이법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을 EL 하우스로 놓고 차트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의 별자리가
별자리 운세가 이 방식인데, 태양이 사자자리거나 어센이 사자자리인 사람이, 강한 성향의 사람, 그러니까 태양 사자, 어센던트 사자, 이거가 어떤 게 더 강한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강한 성향이 어센던트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봤을 때, 보정하는 프로그램 아스트로 골드라는 것도 있고요. 솔라 파이어, 솔라 차트 있고요. 아스트로컴이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프로그램은 제가 찾다가 못 찾았네. 자동 보정 기능이 있다. 이러는데 자동 보정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핵심적으로 요약했을 때 솔라 아크 교정이 있고 어센던트 성자를 추정해라. 태양 궁리법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제 1도의 생시 4분 차이가 난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 저는 어센던트 성자로 추정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하지 차트입니다. 하지 차트이긴 한데, 저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보냐 하면, 처음에는 제가 어센던트로 봐요. 어센던트. 어센던트에 지금 어떤 사인을 끼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어센던트는 정갈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눈이 좀 찢어졌고 한국형 미인이겠고 남자 같아도 눈이 좀 작으면서 아주 눈빛이 강렬하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봤을 때 10번 하우스의 직업, 6번 하우스에도 우리가 직업으로 봤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직업도 있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 할 때는 사실은 10번 하우스를 보깁니다. 10번 하우스. 근데 6번 하우스도 직장이 아주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10번하고 6번을 계속 이렇게 봐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향, 저기 배우자의 성향 이런 것도 좀 보기는 하는데, 결론은 또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4번 하우스가 어머니의 차트, 여기가 부의 차트로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느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의 그런 질병상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요게 맞다라면 질병이 4번 10번이 맞다라면 이 사람 어센던트는 거의 요 정갈이 맞겠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일단은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차트를 계속 있잖아. 30분 단위로 돌려봐야 되고 30분 단위로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센던트의 어떤 모습이 더 가까운지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6번, 10번의 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포지션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뭐 아니네요. 여기가 부 또는 공부하는 포지션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사인이 지금 사자자리인데 사자자리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생시 보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1900, 그러니까 요즘에 그 우리가 80년대 80년대생들도 자기 그 태어난 시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 세대는 뭐 확실하게 아는 거죠. 병원 세대들은 확실하게 아는데 80년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사람의 그런 생김새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큰 사건, 사고.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디를 가도 이게 차트가, 어센던트가 바뀔 뿐, 지금 이 사람이 생일이 만일에 이렇게 똑같다라면, 이제 행성이 이렇게 움직여 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에서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선에서. 선에서 우리가 그, 이 선이 움직임이 흘러가면서 대충 있잖아요. 이 선이 움직이면서 여기는 지금 선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여기서 지나갈 때 만나는 행성 머큐리 그다음에 여기 주피터 그다음 비너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요렇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비너스, 아니, 머큐리, 그 다음에 주피터, 비너스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건 크게 사건, 사고가,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아요. 크게 막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 그럼 만일에 이제 얘가 남자 차트나 뭐 여자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쌍둥이 29도고 여기는 계자리 28도죠. 그러면 이거는 한 30년 흘렀죠. 30년. 30년 정도 흘렀거든요. 그러면 이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요. 남자, 여자 뭐 동일하게. 그러면서, 어, 뭐, 머큐리 때 남자, 여자를 만나서 28살에 결혼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도 여기서 추정은 가능한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머큐리가 아니, 저 비너스 머큐리들이 어센던트랑 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어센던트랑 합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센던트가 정갈이 맞겠구나.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이게 아는 차트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지, 모르는 차트는 그렇게 추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김새를 먼저 확인하자. 그리고 이 사람의 외모가 성격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차근차근 추려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못 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공부해 나가는 입장이니까 또다시 제가 또 알게 되면 그때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센던트 아니 생시 보정하는 방법은 일단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 어센던트의 생김새를 보고 그런 걸 보고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들도 각자 원하는 편한 이런 방법을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생시 보정하는 방법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